62화 오프닝 멘트. 제2회 자랑스러운 한국인. 시나리오 공모전 본선 진출작. 원작 시나리오 전갈짜리를 123화 대하 서사 스파이 스릴러로 완성한 미녀 스파이전 62화입니다. 61화 복귀. 이은하의 암호 통화. 조 국장의 이상한 지시. 대범의 벽시계 도청 작전. 내래 마필수입니다. 칼자루를 우리가 쥐고 있다. 오늘 62화. 마필수 비밀 2번. 최소 인원만 파악. 절대 과거 전례를 만들어선 안 된다. 마필수의 억양. 남한 사람과 거의 비슷하다고 칭찬을 해주었죠. 납치된 서울 교사 이야기. 을지로 근처에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 가슴 시린 아픈 얘기네. 캐도 심포 에피소드. 벤 또 하나에는 주사기가 몇 개. 다른 벤또에는 하얀 소독 약솜. 페리오에 탄 몇백 명을 주사기 몇 개로 다 놓았대. 그분이 아마 우리 아버지 같습니다. 참말로 세상이 좁네 좁아. 난 내 가족에게 피해가는 건 내 목숨을 걸고 덤비거든요. 얼굴 성형수술부터 진행할 거야. 62화 시작합니다. 62화 하이에나 행동책 얼굴 성형시켜. 준태는 하이에나를 잘 아는 조원 마필수를 병원에 입원을 시켰다. 홍송 새우토굴에서의 교전 중 행동대장의 왼쪽 팔에 총탄이 스치고 지나갔다. 살은 찢겼지만 뼈는 온전했다. 아주 큰 병원은 아니지만 나름 보안이 철저한 병원이었다. 절대 과거와 같은 전례를 만들어서는 안 되기에 과거 독침을 맞은 상욱을 은밀히 치료하기 위해 병원을 선택했지만 내부 기밀이 누설되었는지 상욱 병원에 암살자가 침입한 전례가 있었기에 그 암살자는 하얀 의사 가운을 입고서 침투를 했던 거였다. 누가 그를 도구로 이용하였을까? 누가 내부 간첩인지 알 수가 없었다. 그래서 이번에는 방법을 달리하기로 했다. 일단 마필수 존재를 아는 사람은 최소한으로 줄이고 강대범 팀장과 윤준태 팀장, 그리고 최측근 수호와 용대만 알고 있었다. 그리고 교대로 경호를 설 일부 경비요원들만 뽑았다. 저번에는 공식 회의에서 상욱의 이름이 거론되면서 많은 인원이 알게 되었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누가 누구를 의심해야 할지도 알 수가 없는 정글 구조. 서로 먹이감을 차지하기 위해 탐욕스런 앞니 사이로 침을 흘리고 있었다. 그래서 오직 타깃을 보호하자는 의욕만 앞섰다. 마필수를 잘 활용하면 이 시커먼 터널 속에서 가느다란 빗줄기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이야, 병원이 아주 좋은데요? 야, 너 이런 병원 시설 처음이지? 당연 처음이죠. 근데 너 억양이 거의 남한 사람인데? 그런 얘기는 위에서도 들었어요. 위에서? 어디? 북한에서? 예. 남조선에서 데려온 선생 동무가 나더러 억양과 발음이 남한 사람과 거의 비슷하다고 칭찬을 해주었죠. 그럼 그 선생이 널 아주 잘 가르쳤구먼. 우리 공작팀이 직접 남조선까지 내려가서 직접 데려왔대요. 그래, 어디로 가서 데려왔대? 오래되어서 기억이 정확히 나진 않는데 서해안 바닷가에서 데리고 올라온 친구 된
서울 을지로 근처에 살았다고 했습니다. 을지로면 서울이고 서울에서 중산층일 거고 그럼 발음은 표준말이지. 아무튼 의욕적으로 잘 가르쳤어요. 그래, 나이가 얼마나 되던가 40대 초반쯤 되고 새로 결혼한 가족들은 평양 아파트에서 살고 있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그 가슴 시린 아픈 얘기네. 누군가의 귀한 아들인데 그 친구 틀림없이 납치된 친구일 거야. 그럴 가능성이 많죠. 너구들 공작팀들이 납치해서 데리고 올라간 사람이 제법 많을 거야. 내가 알기에도 시체를 못 찾은 실종 사건이 대부분 북한으로 올라갔다고 봐. 하, 진짜요? 마필수, 북조선은 병원 시설이 요즘 많이 좋아졌나? 아, 또 사람 창피하게 만드시네. 뭐가 창피해? 임마, 사람 사는 게 다 그렇지. 남조선 병원 보니까 우리 아바이가 생각났어요. 진짜 좋아하셨을 건데. 너그 아바이가 의사라도 되나? 아, 어떻게 아셨어요? 북한에서 의사였어요. 그럼 먹고 사는 건 넉넉했겠네. 조금 나은 편이죠. 그렇다고 아주 여유가 있는 건 아니에요. 너그 집이 어딘데? 함경남도 신포예요. 함경남도 신포라면 상당히 유명한 곳인데 국제적으로 캐도 사업으로 널리 알려져 있지? 예, 맞아요. 옛날에 중수로 건설하다 철수하는 바람에 중단된 곳이잖아. 예, 짓다가 중단된 곳 맞습니다. 그렇지, 내가 기억력이 좋네. 신포라고 하니까 딱 그 생각이 나더라고. 우리도 북한과의 교류가 많이 없던 시기지만 위험을 무릅쓰고 올라갔지. 팀장님, 그땐 신분 보장이 안 되던 시기 아니에요? 그렇지. 불안불안하던 시기지. 남북이 한치 앞을 가늠할 수 없는 어둡고 칙칙한 시대였지. 그때 수사이과에 있던 김 팀장님이 건축 설계자로 위장해서 북한에 갔었지. 거기도 해외인데 예방접종 다 맞고 올라가는 거죠? 당연하지. 무슨 병이 있을지 모르잖아. 풍토병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올라가서 다시 맞았대. 다시요? 응, 다시. 주사를 남쪽에서도 맞고 북쪽에서도 맞으셨네. 응, 그런데 거기서 첫 주사 맞고 일생일대의 감동을 받았잖아. 감동? 왜 감동? 북한 땅이 아닌 신포 앞 공의 상에서 평생 잊지 못할 경험을 했다네. 파도가 넘실대는데 멋진 장면이 그려지는데요. 그러면 차라리 좋겠다. 뭐 때문에 감동이란 놈을 받았을까요? 처음으로 속초항에서 페리오배를 타고 북한에 올라갔잖아. 예. 그런데요. 함경남도 신포 앞 공의 상에 도착하니까 배 시동을 끄고 대기를 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대. 그래서 배 시동을 끄고 완전 멈추어 서서 기다리고 있었다네. 공의 상에요. 그런데 시동을 끄고 1시간, 2시간, 3시간 지나도 아무도 오지 않는 거야. 왜요? 이상한데요? 배를 타고 북한으로 올라가는 사람들이 모두들 초조해하고 무슨 일 있나 하고 겁을 먹고 있었지. 고위직이 오는 건가? 격하게 환영 행사를
준비하고 있었나? 지루한 시간이 흘러도 아무도 안 오니까 승객들도 하나씩 둘씩 지쳐가는데 드디어 북한 통통배가 다가오더래. 누군데요? 보위부에서 나왔나? 북한 의사가 나타났어. 북한 의사요? 북한 사람 오랜만에 보니까 신기했겠네. 이거 무슨 얘기하다. 옛날 얘기가 나왔지? 마필수 저그 아버지가 의사라니까 얘기가 나왔죠. 그렇지. 그럼 마필수, 너그 아버지 아냐? 심포 바닥에 의사가 많지는 않을 거잖아. 가능성도 있죠. 아버지가 심포에서 의사 활동을 했고, 그리고 어릴 때 캐도 하는 얘기도 했고, 주사를 놓아주었다고 몇 번 들었어요. 만약에 필수 너그 아버지면 이건 세상 정말 좁은 거야. 그때 주사를 주었던 아들이 나만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니까. 아, 진짜 드라마 같은 얘기인데요. 하, 근데 말이야. 하, 이거 말을 해야 되나? 왜요? 뭔데요? 눈물이 앞을 가려. 말이 안 나오더라네. 의사로서의 본분을 다한 모양입니다. 그건 맞지. 그런데 의료 장비가 너무 낙후되었대. 어느 정도인데요? 참담하다는 표현이 맞겠지? 마필수 너그 동네가 심포라니까 하는 말이야. 참담하다는 표현은 진짜 끔찍하고 절망적일 때 쓰는 말인데, 그럴 때도 쓰지만 몹시 슬프고 괴로울 때도 쓰지. 공해상에서 예방접종을 하려 페리오의 배를 접안하는데 북한 배가 너무 작더래. 그래서요? 서너 시간을 나타나지 않은 이유를 나중에 얘기를 하더래. 배가 너무 작고 노후돼서 페리오에 접안을 할 수가 없었대. 페리오 스크루가 작동하면 물결이 치는데 잘못하면 작은 배가 뒤집혀 버린다네. 에이, 그럼 큰 배를 보냈으면 그런 일 없을 텐데요. 그런데 큰 배도 거의 없대. 그래서 파도가 잠잠해지길 기다렸다. 두세 시간 있다가 나타난 거야. 그래서 노후된 선박이 대부분이고 지금도 제대로 된 배가 거의 없군요. 뉴스 보니까 중국 배가 선단을 이루고 다니면서 북한 바다를 싹쓸이를 한다네요. 예, 북한 주민들은 없고 중국 얘들이 무더기로 들어와서 북한 바다를 종횡무진 달리면서 고기를 다 잡는데 어업권을 아예 사서 독식하고 있다고 하네. 이게 소위 그네들 동맹으로서 정말 잘하는 짓이 맞냐? 말만 동맹인 거지. 그리고 기억에 강력하게 남은 건 당시 맞았던 첫 예방주사라대. 예방주사는 여기서 출발할 때 장티푸스, 파상풍, 종류별로 다 맞았겠죠? 당연 다 맞았지. 그런데도 북한 입장에서 전염병을 걱정하지. 북한에 외국인들이 들어가니까 북한 보건법에 따라야죠.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야지. 예방주사를 어떻게 놓았길래 그렇게 기억에 남죠?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가 작은 배에서 올라왔지. 두근두근 했겠는데요. 가방에서 뭘 꺼내더래. 뭘까요? 우리 옛날 도시락통. 노란 벤또를 2개 꺼내더래. 웬 벤또? 밥 먹는 도시락 통 말이죠. 그래,
밥 먹는 도시락통 2개로 뭐 하는 겁니까? 벤또 하나에는 주사기가 몇 개 들어있고 다른 벤또에는 하얀 소독 약솜이 가득 들어있었대. 열악하네. 플라스틱 통이 없던 모양이죠? 아마 없었겠지. 그래서 그런지 벤또 통에 담아왔더라네. 그 정도면 주사기는 일회용이 아닌 모양이죠? 일회용? 일회용 같은 소리하고 있네. 페리오에 탄 몇백 명을 주사기 몇 개 가지고 예방주사를 다 놓았대. 소독약으로 쓱 문지르고. 그 당시라면 그분이 아마 우리 아버지 같습니다. 너그 아버지라고? 예. 아버지가 저녁 먹으면서 속초에서 배 타고 처음으로 우리 북조선에 오는 손님들에게 예방주사를 내가 직접 놔주었는데 해도 끝이 없더라 하고 자랑스러워했어요. 참말로 세상이 좁네, 좁아. 진짜요. 나중에 캐도 사업하면서 거기에다 큰 병원을 지어주고 최신 병원 기자재들을 채워주어서 북조선에서 엄청 좋아했어요. 그게 사업이 중단되고 철수를 했지만 그때 가져갔던 중장비를 지금도 열심히 활용하고 있을 거야. 고맙죠. 그거라도 남았으니까. 최신 중장비가 어마어마한 숫자가 올라갔거든. 왜냐면 전 세계에서 제일 큰 사업단지잖아. 얼마나 큰데요? 하여튼 어마어마하게 큰 단지래. 세계 최대인 평택 미군 기지는 제비 안 될 정도라니까. 지금도 당시 만들었던 신포에 있는 아파트니 병원이니 발전소니 해서 잘 활용하고 있죠. 앞으로 아마 더 좋은 날이 오지 않겠어? 그렇게 되어야 되죠. 저도 북한에 남아있는 우리 가족을 만나야 되는데 그건 너무 걱정하지 마. 우리도 다 생각이 있다. 제가 죽은 걸로 되어 있으면 가족들한테 피해는 가지 않겠죠? 그렇지. 넌 홍송에서 혁명 사업을 하다 남조선 국정원과 교전 중 장렬히 사망한 걸로 알고 있을 테니까 아마도 북한에서도 너네 가족을 최고의 대우를 할 거야. 난 내 가족에게 피해가는 건 내 목숨을 걸고 덤비거든요. 세월이 좀 흐르고 잊을만 하면 브로커 시켜서 살짝 데리고 나오자. 그래서 같이 살도록 해보자. 아주 나중에. 예. 믿고 가겠습니다. 그래, 그것보다도 우리 좀 도와줘야겠다. 이왕 전향을 하니 기꺼이 도와야죠. 열심히 돕겠습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선 얼굴부터 만들자. 예. 새로운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럴 땐 진짜 나만 사람 같아. 말투가 전혀 모르겠어. 야, 마필수. 네 머리통 또 피난다. 간호사가 급히 달려왔다. 입맛 또 피납니다. 치료해주세요. 예. 가만히 있어 보세요. 간호사가 붕대를 풀고 다시 감는다. 처치를 끝낸 간호사가 카트를 밀면서 나갔다. 주위에 사람이 없자 준태는 말을 이어갔다. 야, 마필수. 너는 이제부터 내 말 잘 새겨들어. 예. 머리 상처 별거 아니니까. 가라앉으면 얼굴 성형수술부터 진행할 거야. 성형수술요?
62화 엔딩 멘트, 62화 하이라이트, 마필수 비밀 입원, 최소 인원만 파악, 상욱병원 침투 전례 차단, 마필수를 잘 활용하면 가느다란 빗줄기를 볼 수 있지. 마필수의 억양, 남한 사람과 거의 비슷하다고 칭찬을 해주었죠. 납치된 서울 교사, 을지로 근처에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 가슴 시린 아픈 얘기네. 캐도 심포 에피소드, 속초항에서 페리호, 심포 공해상 3시간 대기, 작은 북한 통통배의 등장, 벤또 하나에는 주사기, 다른 벤또에는 소독 약솜, 페리오 몇백 명을, 주사기 몇 개로. 세상이 좁네. 그분이 아마 우리 아버지 같습니다. 참말로 세상이 좁네 좁아. 나중에 브로커 시켜서 가족 데리고 나오자. 클리프행어. 야 마필수. 너는 이제부터 내 말 잘 새겨들어. 얼굴 성형수술부터 진행할 거야. 성형수술요? 63화 예고. 마필수의 얼굴이 바뀐다. 새로운 신분으로 무엇을 할까? 대범의 벽식의 도청 결과는 제2회 자랑스러운 한국인. 시나리오 공모전 본선 진출작. 원작 시나리오 전갈짜리를 123화 대하 서사 스파이 스릴러로 완성한 미녀 스파이전이었습니다. 매주 월요일 수요일 단편, 매주 금요일 2화 통합본 업로드.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